최근 제가 구독 중인 다른 의사쌤들 유튜브 채널에서 인슐린에 관련된 영상을 봤어요. 정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팬심으로 만드는 오늘의 영상. 배꼽선!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소아당뇨랑 인슐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인슐린이라는 단어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당뇨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 인슐린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 이런 오래된 오해가 생긴 데는 사실 소아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일형 당뇨가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병이 맞긴 하거든요. 대부분 어린 나이에 생기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소아당뇨라고 흔히 알고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아에서 1형 당뇨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 맞긴 한데 요새는 소아에서도 소아 비만, 청소년 비만이 점점 늘면서 2형 당뇨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소아 당뇨는 모두 1형 당뇨다. 이거는 요새는 잘 안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1형 당뇨랑 2형 당뇨를 좀 구분지어서 얘기를 드리고 소아 당뇨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당뇨병, 정말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예요. 특히 소아에서 생긴 당뇨는요, 한창 잘 먹을 나이에 식이 조절, 운동 계속 해야 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입원한 아이들 고민 상담 해주다 보면은 진짜 마음 한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떡꼬치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괜찮아, 먹고 인슐린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관리해주는 의사들 마음도 이런데 아이들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을 때 얘기 드리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긴 한데 이 얘기를 딱 드리면은 정말 멘붕 오시는 부모님들 많아요. 심지어는 막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라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막막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엄마 아빠 탓으로 생기는 병은 아니니까 뭐 죄책감을 갖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아당뇨는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병이기도 해요. 다른 큰 병들은 나 아파요 하고 티라도 나지 이거는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병을 숨기고 멀쩡한 척 하려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린 친구들은 특히나 이런 병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거든요. 학교 생활하면서 인슐린 계속 맞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포함해서 이 당뇨 관리해주는 사람들 얘기를 잘 믿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경우도 많고, 이게 또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 계속 맞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서 막 이상하게 보거나 놀리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많아서 자꾸 숨어서 맞으려고 하고, 차라리 숨어서라도 맞으면 다행인데 자꾸 눈치 보다가 타이밍 놓치고 주사 자꾸 빼먹고 이러면 결국 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결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점을 가장 쉽게 얘기 드리자면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드는 병이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양이 적거나 몸에서 잘 쓰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유일한 치료가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고 2형 당뇨는 이제 당뇨약 먹으면서 몸에 있는 인슐린을 잘 쓰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식이 조절랑 운동은 양쪽 모두에서 필수예요. 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2형 당뇨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진행되는 1형 당뇨인 경우도 있고 1형 당뇨랑 2형 당뇨 특징을 조금씩 갖고 있는 뭐 1.5형 당뇨 이런 것들도 있고, 예전에는 청년기 당뇨병이라고 불리던 모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요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2형 당뇨가 악화되면 1형 당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1형 당뇨였을 건데 천천히 진행되느라 처음엔 2형 당뇨인 줄 알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인슐린 얘기를 잠깐 더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영양소들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건 익숙하시죠? 이 중에 이제 단백질은 오늘 필요한 건 아니니까 던져버리고,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열심히 소화를 시켜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라는 거를 피 속에 섞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막 보내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쓰는데, 이 쓰는 과정에서 인슐린이라는 키가 필요해요. 근데 이 키가 없으면 포도당을 쓰질 못하고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피 속에는 포도당이 점점 쌓이는데 세포들은 이걸 쓰지는 못하고 점점 굶게 되고, 근데 얘네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대체제로 단백질, 지방 이런 걸 갖다 써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지방을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애들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나오게 되는데, 요게 몸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케톤산증이라는 정말 위험한 합병증이 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적더라도 있기는 있어서 요 케톤산증이 잘 오지는 않다 보니까는 낯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1형 당뇨는
아 당신은 당뇨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슐린이 없다 보니까 병 자체도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형 당뇨는 진단되는 시점에 이 케톤산증으로 119 실려가지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정신 잃고 응급실로 실려와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당뇨병이더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무튼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저혈당 같이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이 좀 잘 생기는 편이고, 이게 잘 관리가 안 된 채로 성인이 되면은 흔히 알고 있으신 당뇨병 합병증들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 시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열심히 잘 교육하고 관리해두고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내분비내과 선생님들한테 이런 아이였어요 하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혈당 관리를 아주 잘해서 건강하게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병원 소아청소년과에는 대부분 당뇨관리팀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와 보호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요. 또 소아당뇨 환자들끼리 모이는 캠프라든지 관련된 카페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혼자 너무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랑 자기 얘기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당뇨 있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한다든지 놀린다든지 이런 거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당뇨가 있어서 노력 중인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